그렇게 위병소 근무 설 거면 쉬지 마세요.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무를. 나한테 하는 말인가? 개패급으로 근무선 나한테 한 말인가? 정말 센스가 있는 분이고 내가 군생활 정말 A급처럼 너무나 잘했다. 이미 눌렀어. 루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안녕하십니까 여사님. 최근에 알고리즘의 인도로 효병연이 영상을 즐겨 보고 있는 1사군번 예비역 병장입니다. 훈련소에서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했었죠. 특기와 보직은 보통 사회에서 전공했던 거나 이력에 맞춰서 정해진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이 말은 생구랍니다. 저는 고등학교 문과, 대학 전공도 인문 계열임에도 161, 101 전투공병 특기를 부여받았습니다. 제대로 받았는데? 잘 받은 거 아니야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 저도 문과에 대학교 이제 인문 계열 나왔거든요. 보병 갔잖아. 문과 인문 계열 나왔으면 보병, 포병, 공병 중에 거의 대부분 간다. 요게 정설입니다 여러분들. 수료식 전날 특기야 자대가 발표할 때 얼마나 충격이었던지. 그나마 안도할 수 있었던 것은 자대는 후방의 모 공병 부대였습니다. 야, 이 정도면 잘 받은 거 아니야? 제가 이제부터 풀 썰은 이 부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쩌면 주작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장단컨대 제가 기억하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사건은 어느 화창한 봄날에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상급 부대에서 감찰에 오기로 되어 있는 날이었습니다. 당연히 전 부대가 나서서 며칠 전부터 감찰을 준비했었지요. 오전 9시를 살짝 넘긴 시간, 감찰관이 오기를 잔뜩 긴장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송이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번개조 출동 방송이었습니다. 참고로 예전 군번 선배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번개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저 때도 없었지만 보통 이제 오대기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제 번개조 같은 경우에는 그 현 복장에 그냥 모자만 그냥 대충 쓰고 몽둥 들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그냥 1, 2분이면 그냥 위병소까지 도착할 수 있는 거야. 거수자가 위병소를 통과했다는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몽둥이를 들고 우르르 몰려 나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위병소에 도착해보니 초병 한 명이 총을 가지고 있질 않았습니다. 거수자가 총을 탈취하고 위병소를 침입한 것이었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거수자는 감찰관 대령이었습니다. 원래 오전 10시에 다른 감찰관들과 함께 오기로 되어 있었지만 이분만 먼저 사복을 입고 부대로 오신 겁니다. 이 감찰관은 사복을 입은 채로 걸어서 위병소로 접근을 했습니다. 당연히 위병소에서는 수화를 시도했지만 감찰관은 수화를 무시한 채 인근에 사는 주민인 척하고 다가왔습니다. 저희 부대가 농촌에 있다 보니 주민들이 종종 주변을 오가곤 했습니다. 감찰관은 그 점을 이용한 것인지 성금성금 위병소로 다가온 것이지요. 군기가 빠듯한 근무자였다면 진작에 수화 불이행으로 대응하였겠지만 하필 저희 부대는 후방에 느긋한 공병 부대였습니다. 위병들은 얼타고 있었고 그렇게 위병소로 다가온 감찰관은 위병 중 한 명에게 총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 위병은 총기를 요구하는 사람을 보고 지레짐작으로 오늘 감찰이 온댔으니 감찰관이겠구나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는 총을 내주었습니다. 제 총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매 훈련 시에 그렇게 주입받았던 거수자에 의한 총기 탈취 시나리오가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발생한 거였습니다. 총을 건네받은 감찰관은 그대로 위병소를 통과해 도주하였고 도망가는 감찰관의 뒷모습을 보던 다른 위병이 뒤늦게 공포탄을 발포하고 상황실에 보고를 한 겁니다. 이렇게 총기가 탈취된 실제 상황이 아닌 실제 상황을 겪으며 그날 오전에 주둔지 내 모든 병력과 감찰관이 술래잡기를 하였습니다. 위병소 안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도망갔을 거 아닙니까? 부대 주변 어디든간에 안 잡히려고 안간힘을 썼겠지. 감찰관은 넓은 주둔지에서 요리조리 도망다녔고 번개조에게 잡히기 전 스스로 못 잡은 거야. 지통실에 들어오면 상황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뒷상황은 정말 상상만 해도 행복하네. 총을 뺏겼는데 심지어 거수자를 잡지도 못했고 스스로 지통실에 들어갔어요. 아이고야 행복해라. 당연히 이 일이 끝난 후 당시 위병들은 영창을 갖고 경계를 맡았던 중대장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몇 주가 지나서였습니다. 감찰에서 지적된 사항에 따라 위병소 경계 근무를 나간 인원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었습니다. 너는 이번에도 뚫리면 뜰 줄 알아라. 교육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위병들과 상황실에서 CCTV를 감시하고 있던 통신병이 영창에 가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당시 공병 단장 대령께서는 위병 교육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셨던 모양이었습니다. 한 부사관 간부에게 위병소를 뚫어보라고 시켰습니다. 그 부사관은 점심시간에 외출하여 식사를 한 뒤 유유히 부대로 들어와 단장님께 직접 보고를 했습니다. 가볍게 위병소를 뚫어놓으라고. 위병소로 안 지나쳤는데 부대 안으로 들어온 거야. 뒤늦게 위병소 CCTV를 돌려보자 그 부사관은 위병소 바로 옆에 담장을 넘었습니다. CCTV를 보면 위병소 출입구가 정면으로 보이고 그 부사관이 담을 넘는 모습이 화면
가장자리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위병들이 조금만 주변에 신경을 썼으면 담을 넣는 부상안을 발견할 수도 있었고 CCTV를 보던 통신병이 딴짓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발견할 수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병선은 또 한번 뚫리게 되었고 해당 중대장은 또다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중대장이 첫 번째 사건의 그 당사자였습니다. 두 번째 징계였던 것이었지요. 이 정도면 진급 어렵지 않나? 세 번째 사건은 몇 달 뒤에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흡연장에 나가 담배를 피고 생활관으로 들어가려는데 당직을 서던 본부 중대장이 사색이 된 채 복도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엄청 당혹해하는 표정이더군요. 알고 보니 저희 부대의 주둔지에는 단장 공간이 있는데 단장님의 가족들은 다른 곳에 거주하시고 단장님 홀로 사시는 곳이었습니다. 단장님은 적적했던 모양인지 공간 앞 마당에 닭장을 만들어 닭을 몇 마리 키웠습니다. 근데 그 주말 단장님이 가족들을 만나러 공간을 비운 사이에 닭모이를 주러 공간을 방문한 CP병에 의해 참혹한 현장이 발견되었습니다. 닭들 목이 전부 뜯기고 꺾여 죽은 채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그 닭들이 CP병의 보고에 상황을 확인하러 CCTV를 돌려본 당직 사령은 범인을 발견했는데 그 범인은 위병수 정문을 유유히 통과하는 개였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이번에는 개가 그냥 통과를 한 거예요. 세 번째야. 이 개는 인근 민가에서 키우는 개였는데 밤새 목줄을 끊고 어슬렁거리다가 저희 주둔지로 들어오게 된 것이었죠. 위병들은 어두운 밤에 서로 노가리를 까면서 있으니 어둠 속을 틈타 뿔뿔뿔 기어온 개의 모습을 보지 못했고 그렇게 개는 위병소 근처에 있는 공간 마당에서 닭을 발견하고 사냥에 나선 겁니다. 개는 곧 잡혀서 본래 주인에게 인도되었지만 단장님의 닭들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주말이 끝나고 공간에 돌아온 단장님은 닭장을 치워버리고 다시는 공간에서 동물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이때 경계 근무를 서던 중대는 역시 그 중대였습니다. 이 중대장이 어떻게 됐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왜 내 얼굴에 미소가 너무 인위적으로 보이는 사건이라 제가 쓰면서도 믿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비현실적인 일이라도 군대에서라는 수식이 붙으면 현실이 된다고 하지요. 군대에서 이런 비현실도 현실처럼 일어난다는 걸 다른 전우님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 1년에 3개의 사건이 같은 중대에서 일어난 거는 주작일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수자 그 단장님께서 그런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거는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야. 그쵸? 있을 법한 일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위병수 옆에 있는 담장을 이렇게 테스트 삼아서 시험 삼아서 이렇게 한번 넘어가 보자 하는 것도 그 안에 내부 간부들은 충분히 할 수가 있잖아요. 충분히 일어날 법한 일이고 세 번째 개가 지나가는 거 이건 개만 있으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공교롭게도 이 모든 사건이 그 중대에 유독 몰렸다라는 거 그 점이 약간 가능한지 하는데 아무튼 아마 관리하셨던 중대장님은 지금쯤은 사회에서 다른 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사연이었습니다.